야, 해병 새끼, 용돈 좀 내놔봐. 명동 한복판 거친 욕설이 터져나오자 해병대 일병 이정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휴가 첫날 서울의 번화가에서 군복을 입은 자신이 조롱당하고 있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동료로 보이는 젊은 군인을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참지 말라는 해병대의 정신이 온몸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민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밟히는 해병대의 명예를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용기를 내는 한 해병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여군 사단장이 직접 나선 극비작전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22살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의 일병이죠. 포항의 조용한 부대를 벗어나 첫 정기 휴가를 받아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활기 넘치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7박 8일 짧지만 꿈같던 자유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친구 민수와 재현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명동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 이 모든 것이 제가 지내던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활기 속에 작지만 이상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형, 저기 봐. 또 시작이네. 친구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시선이 향한 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4명이 한 젊은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요. 명동이 왜 이렇죠? 저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합리한 광경이었거든요. 해병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의감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 해병의 정신이라고 교육받았죠.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우리 그냥 가죠. 괜히 끼어들면 우리도 곤란해져요. 저기 청룡파 조폭들이래요. 하지만 제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하는 젊은이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튀는 것을 보자 저는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우리 부대 사람 아닐까요? 낯이 익어요. 그때 조폭 중 한 명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돈 없으면 여기서 뭐하러 왔어?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군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너무나 기분 나빴거든요. 해병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아당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도심 속에서 군인이 감수해야 하는 굴욕감이라는 감정의 첫 파동을 겪었습니다. 이 굴욕감은 앞으로 이어질 문제의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은 부대 전체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낮에 본 광경 때문에 밥맛을 잃었습니다. 형들, 우리나라가 원래 이래요?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조폭이 있다고요? 친구들은 그저 청룡파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강인함과 정의가 현실에서는
무력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군인들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일었죠. 밤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다시 명동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낮에 본 놈 아니야? 뒤돌아보니 낮에 저희를 비웃던 청룡파 행동대장 양철수와 그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가던 길? 야, 이 새끼. 낮에 우리 쳐다보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양철수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해병대 일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 해병대래.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대. 그럼 우리도 잡을 수 있겠네. 그들은 군인이라는 제 신분을 알고 일부러 더 조롱했습니다. 민간인한테는 손도 못 대잖아. 겁쟁이들이라는 비웃음에 제 주먹은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주머니를 뒤져 용돈 10만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라는 제 간절한 외침에도 그들은 콧방귀만 뀌었죠. 군인 월급이 얼마나 적으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양철수는 마지막까지 저를 조롱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기 실력으로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꼭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경비병과 선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저는 그저 넘어졌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갈등은 부대 내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부대 박민기 일병도 휴가에서 돌아와 저와 비슷한 상처를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청룡파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라는 공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부대 내에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군인의 명예가 조폭들에게 짓밟혔다는 소식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원인은 조직적인 조폭들의 군인 무시 행위였지만 아직 상급 간부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사건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악역은 조직적이었고 저는 결국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청룡파에 대한 이야기가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해병대가 조폭에게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한다는 사실은 장병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물론 박민기 일병 외에도 지난 몇 달간 명동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5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네요. 군인은 대응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노린다는 거야. 선임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민 주임원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50대의 베테랑 군인인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했습니다. 정훈이, 민기야. 내 사무실로 와. 이상민 주임원사는 저희를 다정하게 설득했고 저희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임원사님, 저희가 먼저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민간인이니까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지. 우리 해병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조력자인 이상민 주임원사는 저희의 고통에 진심으로 분노하며 이 사건을 곧바로 상급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악역은 상급부대에도 있었습니다. 연대장을 비롯한 상급 간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런 민간 사건에 군이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 연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현실적으로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군 조직의 안위가 부하들의 명예보다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저런 사람 주변에도 있다는 공감을 유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예상대로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수사해 보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별다른 기대를 하지 말라는 표정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부대 내 장병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병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임원사님, 큰일 났습니다. 조일병이 또 당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합니다. 조철민 일병이 휴가에서 돌아온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고 조폭들이 해병대 간판 내리라 고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굴욕과 모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설의 여군 투스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철민 일병의 참담한 소식은 곧바로 해병 제1사단 사단장 정윤희 소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정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군 투스타였습니다. 정 소장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라고요? 정 소장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신도 잡는다고 하는데 조폭한테 맞고도 참으라는 겁니까?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참모가 민간 사건 개인 문제를 꺼냈지만 정 소장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민간 사건이라고요? 우리 해병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민간 사건인가요? 정 소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의 폭발이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모욕당하면 진짜 아프다라는 공감 포인트가 정 소장의 감정에 투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 소장은 작전 참모인 김기태 중령을 불렀습니다. 김기태 참모, 청룡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세요. 조직도, 거점 활동 패턴,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설마 라고 말했지만 정 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장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조폭한테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 소장은 이 작전을 극비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작전명은 유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경찰 출신인 박소의 대위를 작전에 합류시켰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부에서 외면했던 모욕과 변화에 결국 가장 높은 지위의 분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군 소장의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도 억울함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를 앞둔 그날 저녁 정윤희 사단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정훈 일병, 박민기 일병, 조철민 일병 등 피해를 당한 어린 병사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니 정 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 소장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해병대 최초의 여군으로 복무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차별과 무시의 기억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수군거림, 중요한 작전에서 배제되었던 억울함과 분노, 그때의 굴욕감과 지금 이 아이들이 겪는 명예훼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장면은 상징적이었고 장황한 설명은 금지되었습니다. 정 소장은 그때의 자신처럼 지금 이 어린 병사들도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순간 있었지라는 공감이 정 소장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소장은 책상 위에 사진을 덮었습니다. 과거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앞으로의 작전에서 어떻게 쓰일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유령, 귀신 잡던 해병대가 명동 조폭들에게 던진 반정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윤희 사단장과 작전팀은 군복 대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4파트, 5파트 상황으로 번진 이 싸움은 이제 군인의 명예를 건 반정극이 될 참이었습니다. 김기태 참모가 지휘하는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정보 수집과 감시, 핵심 거점 동시 타격, 그리고 두목 직접 대면의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소의 대위는 경찰과의 협조를 담당했고 이상민 주임원사와 특수임무 출신 간부 12명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정 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그 순간 해병대 특수임무 출신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쌓은 실전 경험과 완벽한 팀워크가 발휘되었습니다. 억지 반전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초반부터 쌓아온 정 소장의 결심과 특수임무팀의 능력이라는 초반 단서와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청룡파의 주요 거점인 을지로 불법 도박장과 명동 지하상가 사무실이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무기나 폭력 대신 완벽한 기술로 제압되었고 민간인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철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것은 1차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정 소장의 진짜 목표는 청룡파 두목 백태성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백태성은 자신의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명동으로 달려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의 통제하에 있는 처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 김기태 참모가 백태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백태성은 불안에 떨며 김 참모가 가리킨 한강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야구 배트를 들고 홀로 앉아 있는 정윤희 소장이 있었습니다. 군인? 백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적의 반격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백태성은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정 소장에게서 나오는 압도적인 위험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해병의 명예를 건 1대1 대면. 사건은 단호한 사과로 정리되었습니다. 백태성은 떨리는 다리로 정윤희 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폭 두목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죠. 우리 해병들을 왜 건드렸습니까? 정 소장의 첫마디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피해를 당한 이정훈 일병, 박민기 일병, 조철민 일병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본 겁니까?
우리가 민간인에게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괴롭힌 거죠. 백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소장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 해병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요. 정 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현실적이어야 했습니다. 정 소장은 백태성에게 군인 보호 협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청룡파는 앞으로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글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십시오. 우리 부대까지 와서 피해를 당한 해병들에게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흘 후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 앞에 백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면담실에는 이정훈 일병, 박민기 일병, 조철민 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백태성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제 부하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군인분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정훈 일병은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정 소장은 협약서를 잘 보관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에 은밀하게 흘러나갔습니다. 후일담을 남겨 다음 파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명예의 회복. 군인은 다시 당당해졌습니다. 정윤희 사단장의 지시로 언론에 흘러나간 기사는 곧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 이번엔 조폭을 잡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정 소장의 리더십을 주목하게 만들었고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병들은 우리 사단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며 감격했고 해병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자부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한 달 후 다시 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어 걱정이 됐지만 사단장님이 해결해 주신 일을 믿고 용기를 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조폭들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마치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이네. 저들이 우리를 피해가네. 저와 친구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나아가 명동 상인들과 시민들은 군복을 본 것만으로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해병대 덕분에 이 지역 전체가 평화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번 일이 자신들만 편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윤희 사단장은 모든 언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부하를 지키는 것은 지휘관의 기본 의무죠. 이런 걸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군인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은 곧 당당한 명예였습니다. 정윤희 사단장의 말은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귀신도 잡고 조폭도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병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댓글과 공유를 부르는 명대사가 될 것입니다.